예, 안녕하세요. 저는 KT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 팀의 김영준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예, 그러면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KT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 상품을 기획, 개발, 운영 그리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는 상품들을 실제 저희가 내부에서 자체 기획해서 개발한 상품들이고요. 이번에 공모전에서 어떻게 KT 클라우드의 어떤 쿠버네티스 상품들을 활용해서 공모전을 진행을 좀 더 편하게 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상품 위주로다가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품 이름은 K2P라는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현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디원전에서 사용을 하게 될 상품은 K2P 스탠다드 상품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K2P 스탠다드 상품 위주로 교육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지금 상품군을 보시면은 K2P 엔터프라이즈 상품, 스탠다드, 그리고 모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KCI 상품, 그리고 최신 쿠버네티스 버전을 먼저 활용해 볼 수 있는 컨테이너 랩, 그리고 GPU 장비를 접목시킨 KT 플러스 핵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버네티스의 노드 오토스케일링을 지원하는 컨테이너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CI/CD 상품으로는 컨테이너 데브옵스, 뭐 Git, 젠킨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객의 이제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K2P 백업이라는 거는 쿠버네티스 백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쿠버네티스 백업이란 그 야물이나 이런 것들을 백업 받아가지고 뭐 네임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실수로다가 삭제했을 때 원복할 수 있는 백업 상품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공통으로는 API 게이트라는 게이트웨이를 활용할 수 있게 API 게이트웨이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메시 상품으로는 저희가 많이 아시는 이스티오 기반으로다가 서비스 메시를 고객이 그냥 별도의 그러니까 설치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하지 않고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서비스 메시를 구성하게끔 지금 연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개발이나 이런 공모전을 하시면서 저희 쪽 팀의 상품은 아니지만 그 DB 쪽도 사실 뭐 MySQL, 마리아, 포스트그리, 레디스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좀 공모전을 하시는데 좀 더 구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텔레메트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K2P 로깅, 즉 EFK 엘라스틱 서치를 활용한 로깅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기반의 K2P 매트릭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만든 컨테이너 APM 기능을 담은 컨테이너 APM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사전에 민간에서 사용을 하실 거라고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민간의 K2P 상품 위주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어떤 상품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K2P 상품에 대해서 스탠다드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 KT 클라우드에서는 그 좀 어떻게 고객들이 쿠버네티스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자동으로다가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에 대해서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K2P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K2P 상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상품이고요. 그 스탠다드 상품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탠다드 상품은
저희가 이제는 K8S 바닐라 버전으로다가 포팅을 했던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그 K8S 환경과 거의 비슷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기본적으로다가 K8S 마스터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중화를 고려한 그 세대로다가 기본으로 찍히는데, 우리는 간단히 테스트할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한 대나 세 대나 이렇게 그 대수에 대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워커 노드라고 해가지고 그 워커 노드도 지금 고객이 원하는 그 플레이버에 따라서, 그러니까 2코 4기가, 4코 8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세팅해서 콘솔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고객의 맞춤 환경으로다가 K2P 상품 전체가 제공이 됩니다. 이 스탠다드, K2P 스탠다드 상품에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 K2P 스탠다드 상품의 처음의 목적이 사실 고객이 우리는 그 마스터 노드 즉 컨트롤 플레인 영역까지 같이 활용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든 이 쿠버네티스, 즉 클러스터 영역에 대해서 전부 어드민 권한을 고객한테 드리고 그 고객이 직접 유연하게 서비스 배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저희도 사실 매니지 서비스가 지금 있는데 그 매니지 서비스는 아니고 이번에 공모전에서 저희가 활용을 할 거는 K2P 상품이고 이 상품은 고객이 직접 마스터 노드를 핸들링 한다라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고 이 계속 제가 드리는 교육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상품을 만들 때는 그 티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나 워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 거야. 컨트롤 플랜에 대해서. 그럼 베이스 티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티어에 마스터나 워커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워커로드는 다른 서브 티어에 생성해서 만들어야 돼. 라는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있으면은 그 요구 조건에 맞춰서 그 티어를 고객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티어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나 LB를 통해 가지고 바인딩을 통해서 퍼블릭 IP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현재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K2P 상품에 대해서는 CNI는 지금 현재 칼리코를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고객님들이 뭐 다른 실리움이나 다른 CNI를 사용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칼리코를 삭제하고 다른 CNI를 직접 수동으로 설치까지는 가능을 한데, 그런 이제는 그 다른 CNI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기술 지원이 조금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반드시 뭐 다른 CNI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칼리코를 삭제 후 실리움을 적용해가지고 CNI를 변경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에 그런 요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테크센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전체적인 기능적에 대한 것들은 다른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능하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어서 근데 가능 여부를 조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신 분들은 다 무료 과금 정책에 있는 계정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요금 정책은 사실 이 클러스터 이 자동화 비용에 대해서만 만 원을 월 만 원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단위의 요금들은 그냥 그 VM 요금으로다가 청구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M 요금 플러스 클러스터를 관리해주는 비용 월 만 원의 K2P 스탠다드 요금 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을 하고 사실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이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포탈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고객들이 뭐 선호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있고 그 보안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는 포탈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다른 멀티 클러스터 오픈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같이 하나의 중앙화해 가지고 포탈 형태로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클러스터로 사용하게 하셔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서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품은 조금 기본적인 K8S 상품보다 조금 뭐 커널이라든지 이런 그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KT 클라우드 이아스 환경과 맞게 가장 경량화해서 제품을 최적화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쓰시는 것보다도 그런 이제는 기본적으로 노드에 대한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쿠버네티스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런 그 고객들의 팟이나 컨테이너를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라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굳이 MSA로다가 많은 파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할 때는 저희 K8S 환경에 맞는 K2P 스탠다드 상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티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CSP 입장이다 보니까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CSAP나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 표준 컨테이너 런타임 세팅이나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툴, 다양한 이제 이따 후에 설명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품들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KT 클라우드만의 표준화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그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될 KT 클라우드의 K2P 스탠다드 상품이었고요. 이제는 그럼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쿠버네티스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야 뭐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을 한다지만 사실 뭐 백업, 매트릭, 로깅, APM, 뭐 서비스 메시, 오토 스케일링 등 사실 쿠버네티스는 사실 이런 옵션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조금 활용도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탠다드 상품에는 사실 그 매니지드 상품에는 이런 옵션들을 하나씩 제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마스터나 이런 것들을 고객이 직접 관리하고 통으로 운영하는 상품이기에 조금 더 고객들에게 이런 옵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초기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옵션의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매니지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 이 쿠버네티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쿠버네티스가 생성이 되고 다른 옵션 상품들까지는 자동으로 설치돼서 고객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KT 클라우드에서 옵션 상품들을 기획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옵션 상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조금 설명을 드렸던 점이고요. 이 옵션은 저희가 다 자동화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동화 구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이 옵션 상품을 쓰면서 볼륨, 인증, 접속,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구성이 돼서 고객은 포탈에서 상품을 신청만 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KTP 상품 위에 다른 워커노드로다가 이 옵션 상품이 자동 배포되어 설치돼서 사용을 하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포탈에 연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옵션들 삭제 뭐 생성 이런 것들은 포탈에서 자동으로 다 구성이 돼서 이따 포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컨테이너 데브옵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이제는 저희가 Git, 젠킨스, 넥서스를 설치하고 고객의 소스를 어떻게 CI/CD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 요거를 매니지돼서 정형화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의
CI나 CD, 배포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기시나 젠킨스 넥서스만 저희가 상품으로 제공하기에는 고객의 편의도에 그렇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쿠버네티스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K2P 스탠다드에서는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I/CD를 하실 때는 고객이 직접 깃 젠킨스 넥서스는 설치해서 CI/CD 배포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신에 저희가 이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소스를 저장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 상품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실제 이제 K2P 스탠다드와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동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CI/CD나 이런 것들을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후에 설명드릴 이 K2P 데브옵스 상품 대신 레지스트리 상품을 이용한 CI/CD 배포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상품은 K2P 백업 상품이 있습니다. 이 K2P 백업 상품은 실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파일 백업에 대한 백업 상품은 아니고 실제 쿠버네티스에서 이루어지는 오브젝트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뭐 디플로이먼트의 주요 야물들, 파드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단위로다가 야물 형태로다가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옵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오픈소스인 벨레로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가지고 이 백업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벨레로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백업의 스케줄링 그리고 백업에 문제가 됐을 때는 벨레로 자체에서 이 K2P 백업의 별도 G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그 GUI에서 기존에 했었던 네임스페이스 단위부터 그 팟 단위까지 기존에 백업받은 용도를 다시 리스토어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쿠버네티스 안에서의 백업은 K2P 백업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실제 로컬에 쌓이는 데이터나 스토리지에 쌓이는 데이터를 백업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KT 클라우드의 원 백업이나 다른 파일 시스템 백업 상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업을 이중화 전략을 가져가셔서 파일 백업은 원 백업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백업은 K2P 백업을 활용하시면은 좀 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이제는 처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팟들이 많아지고 이랬을 경우에 고객은 그것들 CLI로 하기에는 사실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K2P 매트릭 포 쿠버네티스라는 저희는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상품은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쿠버네티스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조합으로 현재 상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서 고객의 팟들 그리고 노드 익스포트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VM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DB에 저장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라파나에서는 이런 노드나 이제 쿠버네티스 매트릭 정보들을 GUI 형태로다가 화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는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어떻게 노드 익스포터를 통해 가지고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아키텍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 위에 요 화면은 이제 실제 여기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GUI 형태로다가 고객이 좀 더 쉽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요즘도 많이 기존의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다가 쿠버네티스에서 매트릭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로도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이런 조합들은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이 수집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한 메시지들, 즉 노드가 마스터 노드가 죽었어요, 팟이 죽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벤트로다가 매트릭 형태로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거는 프로메테우스의 기본적인 기능인 언락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슬랙이나 메일로다가 그런 이제 관제 요소로도 같이 연계성을 이어서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그 여러분들이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의 안정과 인프라의 그 관제 모니터링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보통은 슬랙을 많이 쓰고 메일은 또 메일 서버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메일로 받기보다는 사실 간단하게 슬랙으로다가 웹북 형태로다가 만들게 되면은 설정하고 바로 관제까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옵션 상품인 로깅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깅 상품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쿠버네티스 K2P 스탠다드 상품을 구성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먼트 만들어서 배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팟들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팟들은 사실 휘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휘발성이라는 표현은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팟이 만약에 삭제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 로깅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화해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은 그 로그는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로그들에 대해서 중앙화해서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게 K2P 로깅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그 EFK라고 해서 엘라스티, 플런티디, 키바나 이 세 가지 조합으로다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 저희는 플런티디가 아니고 파일비트입니다. 엘라스터치에서 수집을 하고 파일 비트에서 전달을 해주게 되면 키바나에서 그 로깅된 화면을 볼 수 있는 도식화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K2P 스탠다드에서는 현재 여러분들은 최신 버전 30 버전을 쓰실 수 있는데 이 버전에서는 현재 이 K2P 로깅 상품을 지금 현재는 디세이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대체되는 상품이 후에 나오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면서 그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품은 컨테이너의 APM이라는 상품입니다. 아까 제가 그 좀 전에 K2P 로깅 상품은 지금 현재 디세이블 되고 사용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상품은 EFK 기반으로다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오픈서치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가지고 APM 환경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장점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기존의 EFK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버전에서는 로깅 위주의 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로깅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트레이스 관리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기능이 있는 상품을 두 개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더 많은 고객의 선택이 쓸 수 있는 제품인 오픈서치를 지금 가이드 드리고 있고요. 로깅이 필요하시거나 그 어플리케이션의 트레이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오픈서치 기반으로 구성된 컨테이너 APM 상품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 뭐 파일 비트 뭐 프론트 비트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는 그 데이터의 콜렉터하는 기준만 조금 다른 거지 실제 더 많은 기능들을 수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시보드를 자체적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집된 거는 오픈서치 GUI 화면에서 고객이 직접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럼 다음 상품은 K2P 서비스 메시라는 상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스티오에서 서비스 메쉬를 해야 되고, 계층화를 만들어가지고, 프록시에 이런 인부위, 뭐, 이런 트랜잭션을 관리해야 되고, 얘가 떨어졌을 때는 트래픽 양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스티오 기반의 서비스 메쉬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 메시 상품을 사용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넣는 건 사실 좋은 아키텍처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갔고, 대용량의 팟들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가 꼭 필요했을 때 좀 상품을 쓰는 거를 저는 조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앞단에 이제는 어 인그레스나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이제 게이트웨이 형태들과 이런 다른 게이트웨이들이 만났을 때 같이 조금 완벽하게 설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의 홈만 더 늘어나는 계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네트워크 트래픽 양과 활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지금 프로젝트나 이런 쪽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방법은, 서비스 메쉬를 사용을 할 거면은 기존에 이제 인그레스를 사용했었던 거는 사용을 하지 말고, 그 서비스 메쉬에서 제공하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에 트래픽 유입을 설정한 후에 서비스 메쉬로다가 로드 밸런스 기능을 같이 사용하기로 사실 지금 권장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이런 옵션들을 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 포탈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매뉴얼을 조금 그 설치부터 개요부터 해서 조금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매뉴얼들을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옵션 상품을 적용해서 이번 공모전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런 이 인프라 환경을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상품은 이제는 컨테이너 오토 스케일링 상품입니다. 지금 K2P 스탠다드 상품과 이제 오토 스케일링 상품을 이제는 개발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거에 지금 그 쿠버네티스 HPA 기반의 파드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을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드의 부하가 있을 때, 만약에 A라는 워커 노드가 CPU가 90%가 차가지고 더 이상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할 수 없거나 배포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오토 스케일링, 컨테이너 오토 스케일링 상품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A라는 노드가 70% 이상이 됐을 때는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노드에 대해서 스케일 1 아웃할 수 있게끔 그룹핑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70%가 넘어갔을 때는 노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노드에 노드 조인이 되면서 레이블을 통한 그룹의 정한 레이블을 통해서 그 배포가 안 됐던 파트들이 자동으로 다 배포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기능적인 거니까 사실 뭐 사용을 하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런 노드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을 설계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파드 기반으로다가 오토 스케일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노드가 이제는 그 리소스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은 이 상품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많은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노드 오토 스케일링을 쓰는 경우는 사실 이제는 그 어플리케이션 성격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에는 뭐 이제는 네트워크 트래픽, 즉 사용량이 한 30%, 40%밖에 쓰지는 않아. 근데 우리는 이벤트가 굉장히 월에 한 번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때 이제는 노드를 만들고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노드 오토 스케일링 상품을 사용하시고, 근데 우리는 사용량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트래픽이 그냥 일관돼.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 HPA, 그러니까 파드 오토스케일을 사용해 가지고 리플리카가 늘어서 자동으로 다 배포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셔도 충분히 리소스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상품들과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아키텍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상품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깅, 백업, 매트릭, 데브옵스, 서비스 메시, APM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얘네들 상품은 사실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VM에 사용하는 그 VM의 리소스만 받고 있고 이 옵션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은 현재 받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2P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상품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GPU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계정에서는 이렇게 이 상품을 사용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KT 클라우드에서도 그 요즘 AI 시대를 만들어서 GPU 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쿠버네티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상품이 있는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남청주 IDC의 GPU 팜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상품의 GPU를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끔 쿠버네티스로다가 개발해 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한번 그 데브옵스 상품이 이제는 지금 현재 쿠버네티스 버전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은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I/CD를 하는데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가 필요해라고 한다면은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CI/CD 상품을 위한 그 사설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필요한 그 공간만큼 만들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나 스토리지 단에서 조치나 이런 것들은 KT 클라우드에서 해주고 있는 중앙화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상품에는 자체 하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사실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라도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 상품에는 하버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이미지 취약점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2P 스탠더드에 같이 연계해서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자동화 개발을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상품에 만든 거에 사서 저장소를 지정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짤 수 있다라는 상품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트립이라는 오픈소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스캔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만든 이미지가 어떤 코드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사실 다 조치는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좀 트렌드나 어떤 내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보안 취약점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다가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배포를 하고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진짜 필요한 이미지인지 아닌지 사실 뭐 많은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이미지 관리도 사실 되게 큰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게끔 GA로 제공을 해서 안 쓰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는 삭제해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사실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월 요금이 따로 발생을 하고요. 10기가당 2,000원, 1기가당 30원씩 추가로 붙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요 세션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K2P 상품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는 그 IT에서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쿠버네티스에 대한 그 전반 지식이 있어야 사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사용을 하지 못해 안 해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기본적인 이제는 가상화나 이런 컨테이너 개념을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는 그 VM 가상화로 해서 이제 VM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도커나 이런 가상화가 발전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컨테이너 가상화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VM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이미지 형태가 아니고 뭐 배포하고 서비스하고 인스턴스 개념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가상화에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OS,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각각의 독립적으로 격리된 컨테이너로다가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쿠버네티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런 컨테이너에서 가상화를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좀 관리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의 장점은 사실 그 MSA 아키텍처랑 비슷하다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MSA 아키텍처라는 사상이 나오게 된 거고 필요한 모듈만 우리는 기능별로 다 분리해서 좀 더 마이크로하게 작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거야. 걔에 대한 디펜던시도 마찬가지로 A라는 컨테이너가 죽었을 때 B는 영향이 없고 B가 죽었을 땐 CD가 영향이 없고 이렇게 독립적으로다가 아이솔레이션된 형태로다가 관리를 하면은 조금 더 조금 어플리케이션 안정성이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버추얼 머신에서는 뭐 개발, 스테이징, 운영, 뭐 PRD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배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개발, 스테이징, 운영 환경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환경들에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용을 했을 때는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계속 마이크로로다가 계속 컨테이너 이미지를 쪼갤 거야, 쪼갤 거야, 쪼갤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많은 파트들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맞추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게 지금 쿠버네티스라는 그런 플랫폼으로다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아, 10분. 그리고 아까 제가 노드 오토 스케일링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컨테이너에는 기본적으로다가 셀프 힐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팟을 리플리카를 세 개로 띄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팟 한 대가 죽었어. 팟이 두 개가 떠야 되는 리플리카가 두 개여서 하나가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다가 나는 얘 컨테이너에서는 두 개를 띄워야지만 정상이야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죽으면 그 하나의 죽은 것들은 다른 쪽, 다른 오코노드의 배포, 자원이 있는 쪽으로다가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없어진 파드,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테이너 파드는 휘발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조금 중요한데 이 없어진 파드는 재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파드로다가 다시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재기동한다, 재기동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제는 그냥 배포한다, 재배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노드 스케일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을 드릴 거는 그 이제 파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평소에는 파드는 두 개만 뜰 거야. 근데 이 파드가 리소스가 많이 차고했을 때는 이 파드를 네 개까지 늘릴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노드 개념으로다가 노드가 늘어났다고 한다면은 이 파드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의 오토스케일링은 파드 개수를 늘려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용량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팟 오토스케일링 기획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이벤트나 들어왔을 때 노드 스케일링까지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기존보다 뭐 한 두세 배, 네 배 이렇게 서비스가 갑자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설치하고 구성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다가 그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롤링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이제는 까나리 뭐 이런 서비스 메시 구조의 이제 배포 전략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다가 고객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CI/CD의 전략을 짜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근데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롤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그러면 하나 설정할 때마다 계속 이미지를 변경하고 계속 빌드할 거야? 그건 또 아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는 컴피그 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컴피그 맵으로다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시크릿, 암호화되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크릿으로다가 관리해서 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바뀔 때마다 이미지를 다시 재빌드하고 그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조금 시범 사업 정도로다가 만들었던 상품이고요. 사실 이제는 고객이 쿠버네티스를 잘 모르고 했을 때, 난 근데 이게 상품이 어떤지 쿠버네티스를 모르겠어 라는 고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쿠버네티스에 들어와가지고 쿠버네티스 명령어를 쳐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무료로 사실 지금까지는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 후에 어떻게 상품을 고도화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요 상품은 포탈에서는 조금 막아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제가 지금 KT 클라우드에서 지금 쿠버네티스 그리고 옵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 KT 클라우드 콘솔에서는 어떻게 이 상품들을 설치하고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cloud.kt.com 해당 사이트가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품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뭐 K2P 스탠다드, 매트릭 로깅, 백업, 메시, 레지스트리, APM, 오토스케일링 이렇게 컨테이너 상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인 관계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지정해서 어떻게 어떤 상품들이 서비스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접속을 하게 돼서 콘솔 화면으로 들어오시면은 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K2P 상품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K2P 상품은 뭐 엔터프라이즈 스탠다드 레지스트리가 이렇게 보일 텐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될 상품은 K8S 스탠다드 상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 상품이나 이런 것들 계속 실시간으로 찍고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교육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한 대를 찍어 놨고요. 그래서 한 대를 이제는
네, 제가 간단하게 이게 사실 어제 받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제가 지금 설정을 하나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이게 매뉴얼 이렇게 안 나오냐? 여기서 매뉴얼을 늘리게 되면은 K2P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상품들에 대해서 다 매뉴얼을 조금 상세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요것들을 좀 한번 같이 꼭 봐주시고 설치를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매뉴얼에서 K2P 상품 개요,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고 여기에 어떤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K2P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서 방화벽들까지도 저희가 필요한 클러스터 생성에 대한 방화벽들은 다 저희가 지금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화벽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방화벽 목록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설치는 먼저 요 스탠다드만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이제는 먼저 그 플랫폼에서 컨테이너 상품을 신청하겠다라고 서비스 신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K2P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아까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클러스터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버전들을 그 쿠버네티스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쿠버네티스 버전에서는 1.27 버전과 1.30 버전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처음에 만들어서 근데 1.27보다는 그래도 그 가장 30 버전을 쓰시는 거를 조금 권고를 드리고요. 그 네임에 실제 클러스터 명을 입력하게 되고 버전은 1.27이나 1.30 버전을 선택해 주시게 됩니다. 기존의 그 나스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스의 이제는 그 프로비저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자동화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명과 쿠버네티스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베이스 티어에 이제는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 SS 키페어 이거는 실제 그 노드에 접속할 수 있는 키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 중에 서브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요 SS 키페어 펌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에서 키를 만드신 후에 요 키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클러스터로다가 접속하는 용도로다가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베이스 티어가 있고 고객들이 우리는 서브 티어로다가 나눠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서브 티어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추가를 할 때 베이스 티어를 사용하고 한 개를 사용하고 플레이버 이코 4기가로 찍을 거야. 이렇게 고객들은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과정들을 티어마다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베이스 티어는 마스터 워커가 생성이 됐고요. 얘는 이코어 4기가. 그리고 볼륨은 지금 현재 SSD랑 HDD 두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원하시는 그 볼륨 타입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요 케이스는 서브 티어 01에 워커가 만들어졌고 서브 티어 02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따 제가 한번 맞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최종 확인을 보시면은 실제 금액부터 해서 이 노드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어떤 운영 체제의 플레이버 어떤 그 리소스 값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나스는 얼마큼 만들어졌는지 요것들에 대한 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정보를 지금 테스트 046이라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아까 그 콘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요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동화 요거에 대해서는 그 API 도메인은 실제 클러스터 API의 그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나가 조금, 인그레스를 저희가 자동으로다가 고객분들이 원하시면은 인그레스도 자동으로다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쿠버네티스가 처음이야. 그래서 이런 공인 IP도 어렵고 이런 통신이 어려우라고 하면은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 적용 방법이라고 있는데 그냥 요거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은 그냥 익스터널에서 공인 IP가 자동으로 할당되고 할당 단계 LB까지 저희가 다 바인딩까지 정상적으로 자동화 기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 매뉴얼만 보고도 그 외부에서 그냥 이 클러스터로다가 접근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빨리 하고 빨리 그 화면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어 삭제하고 이런 것들도 자동화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잘못 만들었다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삭제하고 다시 만드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도 노드들도 마찬가지로 다 서브티어나 이런 것들 후에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는 노드가 더 추가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냥 마찬가지로 다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마스터나 노드를 별도로다가 다시 추가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여서 용량이나 이런 노드들이 더 필요했을 경우에는 다른 티어로 만들다든지 다른 용도의 노드로 만들다든지 해서 쿠버네티스에 바로 노드 조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드 삭제도 마찬가지 되고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만 사실 옵션 상품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저희는 이 K2P 스탠다드에 맞게 모든 옵션 상품을 자동화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옵션 상품 관리를 통해서 옵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상품을 누르게 되면 K2P 로깅, 매트릭, 백업, 데브옵스, 서비스 메시 어떤 옵션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저희가 최소 세대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이것도 매뉴얼도 너무 길고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그냥 최소 스펙대로만 일단 따라가시기만 하더라도 그 이제는 옵션들의 생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난 테스트로 한번 해봤는데 사용 안 할 거라 그러면 그냥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후에 뭐 다 끝났을 때는 이제는 삭제하고 하는 것들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여러분의 만든 노드를 접속해야 뭐 CLL을 치고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는 SS 키페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요것들은 다 보시면은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서버의 SS 키페어 메뉴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나중에 활용을 할 거다. 이게 이제는 맥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서 만들어서 서버에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게 PC가 엄청 오래된 PC로 다 지금 급하게 받아서 하는 거여가지고 조금 많이 느리기는 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아까 보여드렸던 거 화면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8S 스탠다드 상품이 있고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요 에듀라는 것들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찍으니까 사실 크게 문제가 없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이름은 에듀테스트로 만들었고요. SS 키 파일도 에듀테스트로다가 만들어서 서버에 접속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요. 생성 이력을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 언제 만들어서 언제 생성이 됐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전에 어저께 17일 날 11시 35분 31분에 찍어가지고 한 43분이니까 한 8분 정도 걸렸네요. 이게 마스터랑 워커 노드의 클러스터가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보면 노드 관리 제가 노드는 마스터 한 대, 워커 한 대, 그리고 옵션 두 대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옵션을 어떻게 확인을 하시느냐? 이 제가 K2P 매트릭만 지금 테스트로다가 어저께 저녁에 한번 찍었고요. 그래서 이게 에듀 테스트 옵션 01, 에듀 테스트 옵션 02에 찍혀가지고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상품들을 추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더 쓰실 건지 만약에 백업을 더 쓴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옵션 다 선택이 노드의 개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량으로 하게 될지 그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 K2P 백업 옵션 상품이 저절로 이제는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일찍 했으면 한 5분 정도면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아까 만들어 놓은 K2P 에듀 테스트라는 클러스터 안에 다른 노드가 저절로 붙고 옵션 상품이 자동으로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아까 제가 만들었던 에듀 테스트에 제가 아까 그 에듀 그 SH 키를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 환경이 윈도우니까 윈도우에서 지금 현재 여기를 붙였어요. 얘는 지금 현재 에듀 테스트 마스터 1번으로다가 지금 제가 접속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클러스터가 생성이 됐고 아무런 작업을 지금 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고객분들은 직접 쿠버네티를 통해 가지고 쿠버네티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재 노드들은 마스터 옵션 툴 워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존재 파드들을 보면은 네임스페이스가 모니터링이 생겼네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었던 그 매트릭 상품들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절로 아까 옵션 상품을 찍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노드 익스포터가 이렇게 크리에이팅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만드는 다른 로그들이 지금 그 뭐지? 뭐 만들었지? 백업이 지금 노드들이 지금 노드 조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노드가 추가되더라도 저절로 노드 익스포터가 동작해서 설치가 돼서 모든 매트릭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딱 조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KT 클라우드의 K2P 스탠다드 상품과 옵션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그 교육은 마치고요. 실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처음에 이제는 보여드렸던 그 테크센터 쪽으로 다 연락을 주시면은 조금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